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어떤 동기도 없이 누군가 나를 노린다. 일명 묻지마 범죄. 피할 수가 없는 기습 공격에 당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인데요. 당신이 혹하는 사이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알아봅니다. 친구가 핸드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제가 가져다 주러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갖다 주러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친구 핸드폰이. 그래서 길에 이제 선 거죠, 확인하려고. 그 사이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밀어 넘어뜨리죠. 왜 그러는 거죠? 이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화풀이했다고요. 아예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인지도 못했고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뭐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요. 사람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아직도. 이제 동기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또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동들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묻지마 범죄, 최근엔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는 10건 중에 3건이 살인이나 살인 미수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묻지마 폭행을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것들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 폭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해외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처벌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호주에서는요. 한국 유학생 곁으로 2명의 남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발로 머리를 걷어차죠. 이 사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자를 둔기로 공격하죠.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이 수차례 계속됐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알고 보니 남자는 여자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후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증오범죄로 논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묻지마 범죄다 또는 폭행이나 공격 행위들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별, 증오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폭행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일반적인 폭행죄가 3년까지 구금이라면 그것이 2배까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장난 전화로 인종차별을 한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IT 국민을 폭행한 증오범죄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4명의 남자들, 4대1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사실은 아예 반대의 상황입니다. 보시죠. 1시간 전,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뒤로 한 남자가 따라붙죠. 그런데 갑자기 여성을 쓰러뜨리더니 목과 팔 그리고 허벅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봤던 가족이 여자의 비명소리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제압을 시도하는데요. 모두 손에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죠. 범인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시민들의 무기는 여행용 캐리어, 국자에다가 마지막 선풍기까지. 의지가 대단하죠. 선풍기 한 방, 그리고 캐리어 또 한 방. 범인이 정신이 없는 사이에 막대기를 든 남자까지 합세합니다. 범인이 당황하자 기세를 모아서 회심의 일격, 국자로 칼을 내리치는데요. 그야말로 전세 역전. 범인을 잡기 위해서 꽤 많은 폭행을 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잡은 이 대만 시민들은 정당방위일까요? 대만법에 의하면 사실 이런 행동이나 과잉 범죄에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가해자를 제압하고 사실 이 정도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그 대만에서 발생됐던 세 부자가 캐리어 휘두르면서 제압했던 그 장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 부자는 폭처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폭행 이 문제가 되고 특히 캐리어 휘두른 거 요거는 특수폭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어떨까요? 걸어가다가 얼굴을 퍽! 여자가 느닷없이 아이를 때립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에 한 시민이 대신 응징하는데요. 발차기로 여자를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범인을 제압했던 브라질 시민,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브라질에서 발생됐던 문제에 대한 거로 본다면 남성도 똑같이 폭행이 돼갖고 각각 고소 고발돼서 경찰서 조사받게 되고 그분도 벌금형 받게 될 거고 이 남자도 벌금형 받게 될 겁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침해 행위를 통해서 방위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무임 고수입니까? 어떻게 그 최소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의 힘의 정도도 내가 측정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다 발휘해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주장하시면 바보 됩니다.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거의 다 처벌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정당방위 법리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럼 한국의 사건도 살펴보죠. 동물병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는 걸 차 안에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내렸죠. 내려서 보니까 이제 여성분은 누워 있고 그 가해자 남성분은 이제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여가지고 남성은 손에 든 주사기로 가해를 하던 상황. 도망가니까 이제 저도 잡으려고 뛰어가서 이제 옷덜미를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좀 몸싸움 좀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제 얼굴에다가 상해를 가했죠. 범인을 끝까지 따라가서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다행히 여성을 구할 수 있었죠. 제가 의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보상금도 주시고 범죄 피해자 센터로 해가지고 치료비 받는 것도 있고. 몸싸움을 최소화시키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다행히도 쌍방폭행이 아닌 범인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제압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사법체계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술에 취해서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웠던 남성. 공연을 보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시민의 얼굴을 느닷없이 내리쳤던 묻지마 범죄가 있었는데요. 범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왔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법원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이유만 갖고 사실은 집행유예 선고하는 건 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치료 감호 선고가 있어야 될 사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신적인 치료를 받은 뒤에 형 집행을 하는 치료 감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치료 감호소가 충분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죠. 물적으로도 인적으로도. 결국은 치료 감호에 대한 선고를 법원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로 인한 보안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끊임없이 공분을 사고 있는 정신질환의 감형. 논의만 될 뿐 달라지는 건 없는 게 현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의 양형 기준 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